안녕하십니까. 2020학년도 경희대학교 모의논술 자연계 수학 부분 특강을 맡게 된 경희대학교 응용수학과의 김정산입니다. 먼저 이번 논술 출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출제되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를 출제하였고, 자연계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학습하는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통합적인 사고의 틀 안에서 학생들의 이해 능력, 논리적 사고 능력 및 해석 능력, 그리고 설명 능력을 측정할 수 있게 출제하였습니다.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시문과 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응용력과 분석 능력을 평가하였고, 결과보다는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중요시하여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네, 그럼 제시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시문은 총 6개인데요. 첫 번째 제시문은 함수 y는 fx에 대하여 x는 a에서 함수의 그래프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제시문은 임의의 실수 n과 함수 y는 x의 n제곱에 대해서 이 x는 n제곱에 대한 미분, 도함수를 말하죠. 도함수 y'이 n 곱하기 x의 n-1제곱이다 라는 것이죠. 세 번째 제시문은 미분을 이용해서 함수 y는 fx의 그래프의 증가 감소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이면은 그 구간에서 함수는 증가하는 함수고,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이면은 그 구간에서 감소하는 함수라는 것이죠. 네 번째 제시문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중에서 특히 탄젠트 함수의 덧셈 정리입니다.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내지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제시문은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입니다.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x축 그리고 두 직선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함수 fx의 크기를 a에서 b까지 정적분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 마지막 제시문은 다항식 p에 대한 인수정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항식 p가 a를 근으로 가지면은 px, 다항식은 x-a라는 이 1차식을 인수로 갖는다 라는 것이죠. 예. 이 6개의 제시문을 이용을 해서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제 1-1은 다음과 같습니다. 곡선 y는 x제곱, x는 0보다 큰 위에 있는 두 점 a, b가 있을 때 단 b의 x좌표는 a의 x좌표보다 크고, 그랬을 때 두 점 a, b의 x좌표의 차이가 양수인 h로 주어져 있을 때 선분 a, b와 곡선 y는 x제곱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네, 문제를 풀기 위한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점 a의 x좌표를 미지수 a라 두고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도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주어진 영역의 넓이를 사다리꼴의 넓이와 제시문 마, 다시 말해서 그 정적분의 기하학적인 의미였죠. 마를 이용을 하여서 표현을 하고 적분을 계산하여 영역의 넓이를 구한다 라는 것입니다. 예, 풀이를 보면은 점 A, B의 좌표를 각각 A, A제곱 그리고 A 플러스 H, A 플러스 H 전체의 제곱이라고 두면은 A, B의 X축 위에 있는 수선의 발 A 프라임, B 프라임은 A, 0 그리고 A 플러스 H, 0이 되겠죠. 그래서 제시문 말을 이용을 해서 구하고자 하는 영역의 넓이를 생각을 해보면은 영역의 넓이는 옆에 그림에서 보면은 A, A 프라임, B, B 프라임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다리꼴의 넓이에서 A 프라임에서 B 프라임까지 y는 x제곱이라는 함수를 적분한 영역의 넓이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이 두 영역의 넓이의 차가 됩니다. 여기서 사다리꼴 A, B, B 프라임, A 프라임의 넓이는 선분 A, A 프라임의 길이 그리고 선분 B, B 프라임의 길이를 더한 것 그리고 밑변의 길이죠. h가 되겠죠. h를 곱한 것에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다음과 같이 a와 h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적분한 영역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정적분을 해보면은 a에서 a 플러스 h까지 x제곱을 적분한 것이죠.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를 이용을 해서 쉽게 이 적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영역의 넓이, 이 s라고 표현된 영역의 넓이는 두 영역의 넓이의 차를 계산을 해보면은 6분의 h의 세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논제 1-1의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점 A의 x좌표가 A, A 제곱이고 선분 AB의 길이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선분 AB와
곡선 y는 x제곱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예,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전략을 살펴보면은 먼저 a와 b의 x좌표의 차이를 미지수 h라 두고 방정식을 구합니다. 그리고 제시문 바를 이용을 해서 미지수 h에 대한 인수분해를 구하고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번에서 영역의 넓이를 구했는데 1번에서의 결과를 이용을 해서 구하고자 하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예, 예시 답안을 살펴보면은 점 B의 좌표를 a 플러스 h, a 플러스 h 전체의 제곱이라고 두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선분 AB의 길이가 루트의 16분의 25a 4승 플러스 4분의 a 제곱이었기 때문에 선분 AB의 길이의 제곱은 루트를 뺀 값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앞에서 구했던 A와 B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을 실질적으로 구해보면은 H의 4승 플러스 4A, H 3승 플러스 4A 제곱 플러스 1의 H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 식은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선분의 길이의 제곱하고 같아야 되겠죠. 선분의 길이의 제곱. 그래서 두 식의 차이를 생각을 하면은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식을 놓고 보면은 결국 H에 대한 4차 방정식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얻은 H에 대한 4차 방정식을 PH라고 두면은 4차 방정식의 상수항의 약수 중에 2분의 A가 이 다항식의 근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문 바에 의하면은 다항식 P는 x-2분의 A로 나누어 떨어지고, 여기서 이제 미지수를 H로 써가지고, 따라서 PH는 H-2분의 A와 나머지 항들의 곱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H-2분의 A를 제외한 나머지 항들은 H와 A에 대한 다 양수들의 합이기 때문에 결국 pH가 0이 될 수 있는 경우는 H가 2분의 A가 되는 경우가 유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선분 A, B와 곡선 y는 x제곱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는 이 H의 길이에 대해서 1번에서의 결과 6분의 H의 3승을 이용을 하면은 48분의 A 3승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논제 1-2는 1보다 큰 실수 n에 대하여 두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fx는 x의 n제곱, 그리고 gx는 x의 1-n분의 1제곱 두 함수를 생각을 하고, 이 두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은 왼쪽 그림에서와 같이 두 함수의 그래프는 원점 0,0과 1,1 P라고 했는데, 이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P에서 함수 fx의 그래프에 접하는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an이라고 하고, 그 점의 x좌표를 a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 P에서 함수 gx의 그래프에 접하는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bn이라고 하고, 그 점의 y좌표를 bn이라고 했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삼각형 AN-PBN, 삼각형 AN-PBN이 되겠죠. 넓이가 최소가 되는 n의 값을 구하고, 그때 삼각형 AN-PBN의 넓이를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네, 문제를 풀기 위한 전략을 살펴보면, 먼저 제시문 가, 나를 이용을 하여서 AN과 BN, 다시 말해서 대문자 AN, BN 점의 x좌표, y좌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AN, PBN의 넓이를 n에 관한 함수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제시문 다에서 함수의 미분과 함수의 증감과 관련되어 있는 제시문이었죠. 제시문 다를 이용을 해서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고 그때 n을 구한다라는 것이 문제를 풀기 위한 전략입니다. 예시 답안을 살펴보면, 먼저 제시문 나에 의해서 fx의 도함수는 n 곱하기 x의 n-1승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gx의 도함수 g'x는 1-n분의 1 곱하기 x의 -n분의 1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 P, 1,1인 점이죠. 점 P에서 y는 fx, y는 gx 두 그래프에 접하는 접선을 각각 L1, L2라고 하면은 제시문 가, 다시 말해서 접선의 방정식과 관련된 제시문이죠. 제시문 가에 의해서 L1은 y-1은 n 곱하기 x-1이다. 그리고 직선 L2는 y-1은
1-n분의 1 곱하기 x-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L1이 x축과 만나는 점을 an이라고 한다면은 그 an의 x좌표, 스몰 an은 1-n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직선 L2가 y축과 만나는 점 bn의 y좌표죠. 스몰 bn은 n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하면은 사각형 OAN bn을 살펴보면은 이 사각형의 넓이는 삼각형 OANP의 넓이와 삼각형 OPBN의 넓이의 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삼각형 OANP는 밑변의 길이가 AN의 x좌표, 그러니까 1-n분의 1이었죠. 그리고 높이가 1인 삼각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삼각형 OPBN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bn의 y좌표, 그리고 역시 또 높이가 1인 삼각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넓이의 합을 계산을 할 수 있고, 그랬을 때 그 넓이의 합은 언제나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각형 OANPBN의 넓이는 n과 상관없이 언제나 2분의 1로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 ANPBN의 넓이는 이 사각형 OANPBN의 넓이에서 또 다른 삼각형 OANBN의 넓이를 뺀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이 넓이를 계산을 해보면 삼각형 ANPBN의 넓이를 n에 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된 n에 관한 함수를 gn이라고 두면은 이 gn은 유리함수이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하고요. 실질적으로 도함수를 구해보면은 이 n의 4승분의 n 곱하기 n-2라는 것을 알 수 있고, 1보다 큰 실수 n에 대해서 n이 2일 때 그 값을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1과 2 사이에 있는 n에 대해서는 g'n, 이 도함수의 부호를 생각을 해보면은 0보다 작고, 그리고 2보다 큰 n에 대해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시문 다에 의해서 이 gn이라는 함수는 1과 2 사이의 n에 대해서는 감소함수고 2보다 큰 n에 대해서는 증가함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n이 2일 때 gn은 최소값 8분의 3을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gn이라는 것이 n에 대한 삼각형 ANPBN의 넓이였기 때문에 n이 2일 때 이 삼각형 ANPBN은 최소값 8분의 3을 넓이로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논지의 1-2의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각 ANPBN을 세타라고 했을 때 세타가 최소가 되는 n의 값과 그때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풀기 위한 전략을 살펴보면, 먼저 직각삼각형의 성질과 제시문 라를 이용하여서 탄젠트 세타 값을 n에 관한 함수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제시문 다를 이용하여 탄젠트 세타 값의 최소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탄젠트 세타는 세타에 대해서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가 최소값이 될 때 세타의 값 역시 최소값이 된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답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x축 위에 두 점 a 1,0, 다시 말해서 p의 x에 대한 절편이겠죠. 그리고 b는 0,1, 이 p라는 점의 y절편을 얘기를 하죠. 에 대하여 ANPA라는 각을 알파라고 하고, 그리고 BNPB의 각을 베타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은 선분 BP와 선분 AP가 수직이기 때문에 세타라는 값은 90도, 2분의 파이에서 두 각 알파와 베타의 합을 뺀 것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따라서 세타의 최소값을 얻기 위해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최대일 경우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삼각형 ANPA는 선분 AP의 길이가 1이고 선분 ANA는 선분 OA에서 선분 OAN의 길이를 뺀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이가 n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또한 각 ANAP가 90도, 2분의 파인 직각삼각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파에 대한 탄젠트 값을 쉽게 얻을 수 있는데 그는 n분의 1이죠. 비슷하게 삼각형
PBN은 선분 BP의 길이가 1이고, 그리고 선분 BBN의 길이는 1-n분의 1이고, 각 BN, BP가 90도, 2분의 파이인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따라서 탄젠트 베타 역시 1-n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직각삼각형의 성질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제시문 라에서 탄젠트 함수의 덧셈 정리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는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의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을 해서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를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이 세타라는 값이 2분의 파이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뺀 값이었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이고, 자, 2분의 파이를 두 개의 4분의 파이로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앞에 4분의 파이와 뒤에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두 각의 합의 탄젠트 값이기 때문에 이 역시 탄젠트 함수의 덧셈 정리를 이용을 하여 표현을 하면은 탄젠트 세타의 값이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라는 n에 대한 식으로 표현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n에 관한 식을 hn이라는 함수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역시 n에 대한 유리 함수이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하고, 도함수를 생각해보면은 그 도함수는 n의 4승분의 n 곱하기 n-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보다 큰 n에 대해서 이 도함수가 n이 2일 때 0이 되기 때문에 그 값을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1과 2 사이의 n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이고, 2보다 큰 n에 대해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이므로 제시문 다에 의해서 hn은 1과 2 사이에서는 감소하는 함수고 2보다 큰 n에 대해서는 증가하는 함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n이 2일 때 hn은 최소값을 갖고 그때 최소값은 4분의 3입니다. 따라서 탄젠트 세타의 최소값이 4분의 3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경희대학교 모의논술 자연계 수학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 입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